안녕하셨습니까? 학부모 왓슨TV 왓슨입니다. 오늘은 제2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합격 비법 수기 제1탄 영상입니다. 먼저 제가 지난 첫 영상을 찍고 나서 봤더니 매우 어색하더군요. 물론 지금도 어색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이 학부모 TV가 제가 영상 전문가나 아니면 입시 전문가로서 나오는 영상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수험생을 둔 그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본 입시를 제가 솔직 담백하게 그리고 제가 느낀 점들에 대해서 남기는 영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떤 입시 전문가의 그 조언보다도 훨씬 더 우리 학부모님이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먼저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영상은 제 아이의 서울대학교 합격 수기인데요.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저를 따라서 하라는 영상이 아니라는 걸 먼저 밝힙니다. 다시 말하면 제 아이는 사실은 재수, 삼수를 거쳐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합격을 했고요. 엄밀하게 따지면 저같이 하면 이렇게 3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까지는 아니지만 낭비할 수 있다. 훨씬 더 편하고 즐겁게 수험생활을 할 수 있는 거를 정말 최악으로 치달아서 공연히 삼수라는 시간을 낭비한다라는 그런 어떤 실패 사례로 봐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5년이라는 세월을 아무리 압축을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1, 2편으로 나눠서 좀 올릴 거고요. 4화부터는 제가 좀 5분 이내로 짧게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출퇴근하실 때나 아니면 집에서 설거지 하실 때 가볍게 볼 수 있으면서도 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정보들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요거는 그냥 편하게 이야기처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무튼 첫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아이의 고등학교가 진학하면서부터 제 아이의 입시에 아주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죠. 술을 원래 좋아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술도 끊고 아이의 등하교를 전담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부터 중학교 때 다행히 좀 아이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진로에 대한 이야기도 해서 이미 고등학교 진학과 동시에 진로와 목표 대학을 정하게 되죠. 그래서 서울대학교 또는 최악의 경우 연대 고대의 경제학 경상계열에 진학한다라는 그 진학 목표를 정했고요. 그에 따라서 저는 참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. 아마 그렇게 공부했으면 제가 서울대 가지 않았을까요? 어쨌든 내신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수시 준비를 해서 내신 관리를 해야 되고 내신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행, 그다음에 생기부, 자기소개서, 봉사, 세특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. 그러면서 아이와 같이 하나하나 준비를 하죠. 그러면서 아이의 핸드폰도 빼앗고 교우 관계보다는 오로지 이 스케줄에 따라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. 나름 1학년 1학기 때는 결과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. 1등급 때 초반도 1등급 때 초반 정도의 점수도 나름 괜찮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여름방학 때는 부족한 영어나 국어 이런 쪽에 또 포커싱을 맞추고 수학도 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이제 소수 정예반으로 이제 학원도 보내고요. 그러면서 아이도 결과에 따라서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그 1학년의 기간은 정말 괴로웠던 것 같아요. 저도 몸살을 앓고 아이도 몸살을 앓고 그래서 1학년을 마치면서 어느 정도 점수도 나오고 이제 꿈도 커졌죠, 사실은. 근데 이제 사단은 2학년 때 난 것 같습니다. 2학년이 지나가면서 이게 얘가 경상계열로 가다 보니까 이제 생기부에 좋은 하나의 아이템이 반장 아니겠습니까? 이거 참 어리석은 짓이었는데 반장이 돼야지 해가지고 반장 연설문부터 해서 또 반장에 대한 출마를 합니다. 근데 반장이라는 것이 사실 친구들의 교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? 사실 1학년 동안 계속 공부하고 아이들과의 교류도 없었는데 갑자기 반장 선거에서 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겠죠. 또 아이가 그 떨어지고 나서 실망하고 저도 애기 엄마로부터 질타도 받고 어떻게 보면 2학년 첫 출발부터 삐걱대기 시작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지나와서 생각해 보면 아이와 저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
그러면서 종종 아이가 이제 몰래 핸드폰도 하고 노트북도 하는 모습을 이제 엄마한테 들키게 되면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핸드폰 한두 개 정도는 부서진 것 같아요. 노트북도 하나 정도는 전자상가로 간 것 같고요. 어쨌든 인강이나 뭐 학교 수업 외에는 절대 전자기기를 못 보게 하고 저희 집에 있는 뭐 TV도 어차피 없고요. 그러면서 그 2학년 동안은 정말 숨 막히면서 공부와의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2학년이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기부나 기타 관련 자료 뭐 수행 외에 나머지는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. 내신도 좀 떨어지고 아이도 말수가 점점 줄어들고요. 그러다 보니까 2학년을 마칠 무렵에는 이제 애기 엄마는 그럴 바엔 차라리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로 가자. 뭐 그리고 아이는 자기 주장을 전혀 내세우지 않고요. 근데 저하고 엄마가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. 그래서 오히려 저는 괜찮다. 3학년 1학기 때 내신 등급을 좀 올릴 수만 있다면 오히려 스카이 대학들은 뭐 스카이뿐만 아니죠. 나름 괜찮은 대학들의 특징은 뭐 늘 1등급을 뭐 1등급 극초반을 유지한다면야 뭐 그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좋지만 오히려 1등급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성취도에서 더 높게 평가한다라는 또 주장을 하면서 밀어붙이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 내신과 수시와 정시를 모두 준비하면서 3학년을 맞이하게 됐죠. 근데 3학년 담임 선생님은 참 좋은 분을 만났어요. 근데 좋은 분을 만났는데 제가 학부모로서 참 못된 거죠. 그래서 제 욕심과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하고 참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. 그래서 결정적으로 3학년 때 선생님은 이제 아이가 내신이나 여러 가지 볼 때 경상계열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쪽에 답변을 받았고요. 저는 큰 충격을 받게 되죠. 그동안의 모든 그 방향성이나 컨셉이 일순간에 무너졌으니까요.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극복했을까요? 그거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 수기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수기라기보다는 따라서 하시라는 수기라기보다는 저처럼 하면 2년, 3년 추가로 허송세월을 하거나 아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요.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 편에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합격 비법 수기 2탄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